정오 종합뉴스. (1월 29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평양북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웅걸 씨가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동교동계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갤럽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새누리와 더민주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당은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근거 없이 비난한 변희재 씨에게 400만 원을 이 시장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가 밝혔습니다. 38로스는 지난 25일과 지난 18일 그리고 그 이전에 촬영됐던 상업용 위성 사진들을 비교한 결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여러 종류의 활동이 있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38로스는 발사대 크레인 타워의 바닥 부근에서 차량이나 장비로 보이는 물체 3개와 더불어 발사대 주변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형체도 지난 25일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NSC 관련 내용은 원칙상 확인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웅걸 씨는 어제 이희호 여사와 안철수 의원 간 대화 비밀 녹취 파문과 관련해 그분들이 대부분 저희 아버님을 모셨던 사람들이라며 동교동계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웅걸 씨는 한겨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뉴스를 보고 놀랐다. 녹취를 누가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다. 왜 그걸 녹취하고 내용이 또 밖으로 왜 나갔는지 누가 했든지 간에 왜 내보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씨의 이 같은 주장은 단지 안철수 의원 수행비서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주장해온 국민의당 측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꼬리 자르기 논란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복지를 한다면서 복지를 위한 재정은 어떤 노력을 했나라며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재원이라는 건 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파동을 지목하며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한국갤럽 주간 정례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12%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한국갤럽에 따르면 26일에서 2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새누리당은 39%, 더불어민주당 20%, 국민의당 12%, 정의당 3% 순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보다 각각 1%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당은 1%포인트 추가 하락했습니다. 국민의당은 2주 전 19%에서 지난주 13%로 폭락한 데 이어 이번 주에 천정배 신당과 통합하기로 했음에도 계속 하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39%, 부정평가는 49%로 지난주와 동일했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에 당연히 합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박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더민주를 대체하려면 들판에서 곡식에 나달 하나하나 주워 담는 심정으로 모두 합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연히 합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하려면 가을역 들판에서 나달 곡식을 하나하나 주워 담는 농부의 심정으로 모두가 합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박지원 의원에 대한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폐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합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당이라면 국회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기 힘들다면서 그러다 보니 박지원 의원, 최재천 의원도 들어오시고 창당 이후 몇 분들도 참여할 것이라며 다른 의원의 합류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인 정두원 의원은 오늘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과 관련해서 김 대표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왜 시비를 거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당내 주류인 친박계가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연일 공격하고 있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갈등이라는 건 뭐 항상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은 무조건 이 갈등을 막 싸움으로 몰아가는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이제 염증을 느끼는 건데요. 어쨌든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뭐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왜 시비를 거는 거지?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친박계에서는 당시 권력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선진화법을 찬성하자 반대하던 사람들이 찬성으로 돌아선 건 팩트가 아니라고 한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그리고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에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못했다 개정하려면 먼저 우리가 잘못했다. 사과가 전제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야당도 설득할 수 있고 국민들이 납득하는 거죠. 김무성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비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데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우리가 소송을 하고 이래야 하냐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활동 지원비와 관련해 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와 예산안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고 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아침같이 한번 먹자고 해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면 1시간이면 관련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 실업이 너무나 높고 지금 청년들이 정말 사회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정부의 그동안 이 청년 지원은 사실 뭐 사실상 효과가 없었던 것이 이런 실업률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 청년들과 함께 이 정책을 오랫동안 같이 함께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지방 정부들의 노력을 저는 정부가 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잘 해결될 텐데 이걸 갖고 자꾸 그렇게 소송도 제기하시고 이러시니까 저희들이 참 힘듭니다. 이건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속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렇게 정부가 계속 문제 삼는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건 그렇게 또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그 주민 복리를 위한 사무는 지자체가 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행정을 해보면 사실 주민들, 우리 시민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애환과 어려움 그리고 대안까지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큰 틀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좀 구체적인 거는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제조업체 체감 경기도 악화돼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65로 작년 12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71에서 11월 68로 내려간 이후 석 달 연속 떨어진 것이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여진이 있었던 2009년 3월 이후 약 7년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또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작년 6월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근거 없이 비난한 변희재 씨가 이 시장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합의부는 어제 변 씨가 쓴 온라인상의 비방 허위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시장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 씨는 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변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 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웃기는 건 돈 아깝다고 안현수를 내쫓은 이재명 성남시장 매국노들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의 공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포스코 측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인 회사 3곳에 1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3년 포스코 청소 외주업체 대표 한모 씨에게서 포스코 측 일감 수주를 명목으로 대가성 자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내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9호선 상하행선 열차가 마곡나루역을 그대로 통과했고 1시간 10여 분 만에 정차가 재개됐습니다. 또 다친 사람은 없지만 여간에 있던 시민 2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역 내부 전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도에서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5도입니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